안녕하세요. 인사해. 오늘은 이제 이 인테리어랑 이 시공, 이 목수 디자인 가구 타일 철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랑 또 이 고용산재, 이거 지금 3월 달에만 저한테 50군데 넘게 이 장부 작성 의뢰를 부탁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자, 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요번 강의 때 그냥 제가 싹 다 오픈하고 사장님들의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절세 및 이 세금 폭탄 막는 법.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게 왜 나오냐? 우리 뭐예요? 매출 누락이 많잖아요. 제가 그거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또 매입은 세금 계산서 최대한 다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매출이 매입보다 많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매출 누락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아서 부가세에서는 환급 나오니까 환급 조사 나와서 종합소득세나 이런 것까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고용산재 이거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 사무소 사무실에서 보통 많이 하지 않죠. 저는 물론 건설 인사관리부에서 이런 것들을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한 3, 4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언도 드리고 지식을 탑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많이 날라와요. 고용산재 계산 확정법률에 대해서 이거 왜 납부서가 이렇게 날라왔는지, 내가 이걸 왜 내야 되는지, 나 근로자 한 명도 없는데 이걸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크게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원 있으신 분들 아주 기본적인 어떤 업종이든 간에 제가 이건 꼭 설명드리거든요. 직원 관리하 5인 미만도 있고 5인 이상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 뭐 해고했을 때라든지 뭐 연차라든지 가산수당들, 그리고 지원금, 또 고용했을 때 지원금 이런 것들, 자 그거 안내도 드릴 거고, 면허, 면허가 우리 과연 내는 게 실익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절세 및 세금 폭탄 막는 법, 그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절세는 뭐가 있어요? 절세는 우리 요즘 많이 이슈되는 거 뭐예요? 청년 창업 감면. 제가 글자만 줄여서 쓰겠습니다. 청창감. 청년 창업 감면. 이게 뭐예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50에서 100%다. 자, 25년까지 이 사업자를 내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때까지 사업자를 내면 50에서 100% 받을 수 있어요. 26년 창업하신 분들 이거 혜택이 줄어드니까 비록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새로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제가 짧게만 언급 드릴게요. 자, 우리 업종은 되죠? 나이 요건. 나이 요건은 만 34세. 군대 갔다 오면 그 군대 기간 포함시켜주니까 뭐 장교라면 뭐 3년이면 37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거 이제 나이 요건 있고, 그리고 뭐예요? 이 지역 요건. 지역에 따라서 이 퍼센티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과밀옥제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슈적으로 뭐 남양주 같은데 그런데 좀 변두리 같은데 이 100%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죠. 근데 물론 집주 근접, 이 집이랑 이 직장, 사업장 이 거리 같은 것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 요즘에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졌어요. 이 국세청에서. 왜냐 이 감면이 너무 크니까 이걸로 탈세하는 게 있으니까. 자, 합리적이지 않으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사업장과 집과의 거리가 합리적이어야 돼. 내가 강남에 사는데 인천 송도 여기 100% 지역이거든요. 강남에는 50%니까 인천 송도 100% 지역에다가 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부인당할 확률이 크고 입증을 하는 게 까다롭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데다가 위치를 하고 너무 이 100%에 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 부인당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공유 오피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찾아가서 처음에는 사무실 임차료 부담되면 지문인식 같은 거 되는 걸로 좀 하고,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그 위치에서 IP 주소가 다 추적이 되니까 그 위치에서 가급적이면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근처에서 최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쓰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청년 창업 감면 이야기 끝났으면
이제 직원을 고용했을 때 우리 디자이너분들을 고용한단 말이야. 왜? 사장님들은 이 관리하는 날 바쁘고 사무실에 보통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팀이나 디자이너를 한 명 고용하게 돼요. 보통 한두 명, 많으면 세 명까지 있죠. 작게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있다. 고용중대. 이거 엄청 큽니다. 이게 2, 3년 근무를 시키면 상시 근로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0에서 한 명이 된 것도 늘어난 거죠. 자,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많게는 천 몇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이건 저희가 검토해드린 거니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근로자, 4대 보험 되는 근로자를 가입시켰을 때 이거 혜택이 있다.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거 중요하니까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고용을 증가시켰을 때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예요? 이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것들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절세 이야기는 아마 이 정도까지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청년 창업 가면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특감이라 쓸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20에서 30% 혜택되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이면 20%, 그 외에는 30%. 그러니까 청년 창업하면 안 돼도 이렇게 너무 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되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 인테리어 사업자분들이 나름대로 막 매출이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다 보니까 간혹 그전 사무실에서 이런 것들 안 챙겨서 제가 갱년 청구 들어간 게 많거든요. 이거 사실 좀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 사장님들도 지금 맡기고 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이런 거 꼭 챙기실 수 있도록 하실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절세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세금폭탄 맞는 거. 우리 소명당하신 분들, 저한테 지금 소명해달라고 지금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현금 매출 누락. 그러니까 제가 좀 듣기 좋게 말씀드렸는데 매출 누락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 SNS가 문제예요, SNS. 그리고 승강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요즘에 잘 나가시는 인테리어 하신 분들 보면 이 SNS를 꼭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개포 레지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장 굉장히 공사 잘 돼가지고 SNS 홍보물로다가 어떻게 올려요? 이번 현장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비포는 이랬는데 애프터로 이렇게 했다. 이거 좋아요. 저 이거 너무 찬성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근데 문제 뭐냐면 이거 관련한 매출을 누락시키는 거예요. SNS 현장만 비포 애프터는 내가 공사한 그 흔적은 다 남겨놨는데 매출은 없어. 이거 관련된 매출은. 이거 당연히 매출 누락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건 잘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게 두 번째가 문제. 우리 인테리어 하면은 승강기 쫙 스탑 시켜놓고 거기서 공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계단서 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승강기를 사용한 게 있으니까 그쪽 그 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 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는 승강기 사용 내역에 대한 이슈는 있는데 거기 뭐 현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한 매출 없다? 당연히 매출 누락으로 세금 폭탄 맞죠. 근데 저는 제가 사장님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짜리 공사하면 그 부가세면 얼마예요? 10%죠. 사장님들한테 거 가서 1억 공사인데 우리 부가세 별도예요. 1억 1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분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소비자분들이죠. 소비자분들.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분들의 위치예요. 자, 우리 사업자랑 거래하면 이분한테 1억이니까 1억 1천만 원 달라고 해도 문제 없어. 왜? 이분은 사업자니까 1천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 소비자란 말이야. 근데 이분한테 1억하고 나 부가세 내야 되니까 1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이분은 그 1천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아까 뭐래 사업자 헷갈리신 분들 자 아까 사업자랑 거래했으면
그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가세 더 부담한 1,0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소비자는 그런 게 있어요? 부가세법상 납세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1,000만 원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알잖아요. 뭐 한 평당 140이니 뭐 160이니 이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조사했을 때 다 그 부가세만큼 계산해가지고 평당 내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선인지 계산해서 의뢰를 했을 텐데 평당가가 올라가는 꼴이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계약을 안 하겠지. 저는 그 사장님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항상 사장님들은 제가 알잖아요. 이 인테리어 많이 남으면 20%고 적게 남으면 10에서 15%까지도 가요. 근데 물론 좀 극단적인 거지만 좀 시공 좀 많이 하시고 단가 후려치시는 분들은 뭐 25%까지도 가잖아요. 자, 그러면 아예 마음 먹으세요. 내가 이런 홍보, 승강기나 SNS 쓰는 어떤 그런 현장에 대해서는 내가 1억 부르면 1,000만 원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총 1억 1,000만 원 받는 거죠. 1억, 거기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그 나는 내 소득에서 이만큼 내가 먹는 거에서 까지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공사에서 20% 남겨먹기로 했으면 그냥 그 부가세 10%를 내 이익에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내가 이거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계산할 때 잘 계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손해나요. 세금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잘 계산하셔라. 좀 중요한 얘기 했고요. 그리고 이 또 이 부가세에서 부가세 계산할 때 세무사님 뭐 부가세 이렇게 많이 내요 진짜로. 이게 제가 다 세금계산서 다 끊고 이 현금영수증 다 끊으라고 했더니 세무사님 이거 진짜 감당이 안 돼 이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접근 이 지식에 꼭 탑재를 하셔야 돼요. 자, 매출이 1억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보통 소비자들은 이거를 또 1,000만 원 더, 나 부가세 내니까 주세요라고 하면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10분의 10만큼, 뭐 이거 어려우면 그냥 대략 뭐 9에서 10%만큼은 내가 부가세를 내야 되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서 뭐예요? 우리 뭐로 나가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우리는 직원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다 위탁을 줘요. 마루라든지 뭐 가구, 뭐 타일 이런 사람들한테 죄다 위탁을 줘. 근로자 하나도 없이. 디자인만 하는 거예요. 감리만 하고. 자, 그러면 자, 우리 뭘로 거래하겠어요? 세금계산서로 거래하겠죠? 세금계산서로 거래했을 때 한 8억 8천이 되겠죠? 8천? 그러면 이 2천만 원. 이 2천에 대해서 부가세랑 소득세가 이 베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부가세랑 소득세 베이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부가세에서 뭐 감가상각이라든지 직원 같은 거 인건비 반영하는 게 그게 소득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예 그 생각을 이렇게 하세요. 내가 1억 현장이다. 그러면 이거, 나는 여기에 한 2천 정도 이거를 여기 10%는 내가 세금으로 아예 낼 생각 해야겠다. 부가세에서 이거 부가세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는 이 정도를 내고 그래서 200 정도 내가 내고 또 2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생각해야겠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가세랑 소득세. 아까 이거에 대해서 10%가 부가세고 이거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게 종합소득세 계산인 거죠. 물론 아까 여기서 이제 소득세율 하고서 뭐 청년창업 감면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라든지 고용진대세 공제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 거는 좀 뭐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까 최소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됩니다. 이거는 직접 계산해봐야지 아는 거고 뭐 카드 쓴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은 아예 내가 직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똑같은 1억 공사에 어떻게 돼요? 어, 세무사님, 아까 나는 그렇게 다 위탁 돌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요, 한, 아까는 8천, 그 친구는 8천인데 나는 한 5천 정도만 위탁 주는 거야.
이분은 부가세가 많이 내셔야 돼.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세무사님, 직원 쓰는데, 나 직원 현장에 2명 데리고 와서 일하는데, 걔도 데리고 왔는데,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은 일을 공사하는데, 쟤는 부가세 많이 내고, 쟤는 부가세 적게 내고, 난 부가세 많이 내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다른 거지. 저분은 세금계산서 베이스로 다 위탁을 주는 거고, 나는 뭐예요? 직원 데리고 하니까. 직원 인건비는 이게 부가세 안 끊기잖아요. 직원한테 돈 줄 때 우리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가세를 많이 내는 거야. 부가세는 뭐예요? 5천에 대해서 10%. 어? 이거의 10%만큼이 부가세인 거죠. 이 두 번째 사업자분은. 근데 그건 나 5천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야. 자, 여기서 뭐가 빠져? 직원 인건비가 빠지겠지. 직원 인건비가 3천 정도. 그럼 소득세는 2천 베이스로 가는 거죠. 2천 베이스로. 아까 영상 돌려보시면 그분도 소득세 베이스는 2천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2천에서 똑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고용중개세액공제라든지 청년창업 감면 들어가는 거예요. 소득세는 베이스는 똑같겠지만 부가세 베이스가 달라서 나는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부가세에서 세무사님 부가세 너무 부담이 되는데 부가세에서 제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 있어요. 소비자한테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신용카드로 받으면 아직까지 이게 개정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현금 영수증이랑 신용카드 이 저 매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고 발행했잖아요. 매출에 대해서 누락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없다고 좀 울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꼭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 아까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든지 청년 창업 감면 이거 받을 수 있으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이잖아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 꼭 하셔요. 제가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진짜 간혹 있어요. 매출 누락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는데 이거 꼭 제발 좀 등록하시고 제가 제 블로그에도 이런 거 있고 저희 직원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등록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고용상제 이야기로 올게요.